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2021년 10월 14일, 늦은 밤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요즘 대외 경제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위기라든지, 병목 현상이라든지, 미국의 테이퍼링 FOMC 의사록 나온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호주 상황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보실 보고서는요, 내셔널뱅크에서 나왔고요. 10월 12일 날 나왔는데요. 기업 신뢰지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부터 일단 보시면 백신하고 로드맵이 돌아오면서 자신감이 회복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아놨네요. 예, 기업 신뢰지수라든지 뭐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건 다 이제 설문조사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500개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기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좋나요? 안 좋나요? 뭐 이렇게 설문지를 돌렸겠죠. 그리고 현재 환경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뭐 거래가 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수익은 좀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고용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나타내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치화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을 기점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경기 상황이 좀 좋다고 좀 반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지겠다라고 이렇게 선행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뭐 다들 뭐 공포에 휩싸였을 때는 뭐 정말로 기업들도 거의 뭐 숨죽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면서 어, 좀 나아졌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빠지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이게 그래프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요걸 좀 크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왼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기업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좀 찍고 경기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기업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개선세가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11월 지나 봐야지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져요. 예, 뭐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빅토리아주 락다운으로 아직까지도 좀 힘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락다운 했을 때보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락다운 때가 기업들이 상당히 좀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주도 마찬가지로 뭐 1차 락다운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지금 느끼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뭐 7월 달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위축된 기업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지수가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라서 환경지수도 이제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섹터별로 이제 봤을 때는요, 마이닝 섹터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현재 상황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 상황이 좋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기업들도 많은 게 지금 마이닝 섹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좋아 보이는 곳이 이제 도매 판매 쪽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최악이 아직까지도 이제 락다운에 있다 보니까 레크레이션하고 개인 이제 서비스 쪽이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 주별로 봤을 때는 뭐 편차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퀸즐랜드주, 서호주, 타즈메니아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앞으로도 좀 경기 상황이 좋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이제 느끼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이닝 섹터가 많은 쪽의 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래프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락다운에 지금 있다 보니까 뭐 신규 오더라든지 자본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조금 둔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재개장하니까요. 조금씩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가동률하고 실업률인데요. 요번에 실업률이 4.6%가 나왔어요. 고용 상황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동률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터지기 전에는 거의 한 85% 정도? 85% 정도 가동률을 보이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는 이제 80%, 한 5%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 이게 가려져서 안 나오는데 4.6%를 요번에 기록을 했어요. 9월 달에.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가동률이 지금 괜찮은 쪽은 아무래도 마이닝 쪽이 상당히 좀 강하네요. 그러니까 5년 평균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마이닝 쪽하고 제조업 쪽,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유틸리티 이쪽이 좀 장비 쪽 이쪽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설까지. 나머지는 다 이제 마이너스 영역인 것 같아요. 재고라든지 현금 유동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네요. 수출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다음은 이제 고용하고 임금인데요. 고용 상황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괜찮게 올라왔다가 고용 상황이 델타를 만나면서 성적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다. 그 다음에 이게 재개장하면서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나마 고용 상황이 괜찮은 거는 역시나 마이닝 쪽이 상당히 좀 좋네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은 레크레이션하고 개인 서비스 쪽이 락다운 때문에 뭐 일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렇지만 락다운이 아닌 주들이 조금 고용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래프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병목 현상이라든지 물가가 좀 오르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데 호주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락다운 때문에 노동 비용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구매 비용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생산 비용도 약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매 판매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락다운에 있는데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좀 올라와 있네요. 네, 이렇게 기업의 현재 상황들하고 앞으로 있을 상황들을 조금 미리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락다운이 이제 풀리면서 기업들이 자신감을 좀 회복하면서 기지개를 폈다라고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는 4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번에 일주일 더 해갖고 5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긍정적인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비관적인 건데 작년보다는 훨씬 더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먼웰스에서 나온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확실히 좀 느낄 것 같아요. 다운 환경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하고 빅토리아 주하고의 커먼웰스 뱅크의 카드 지출 변화인데요. 일단은 작년하고 코로나 터지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하고 파란색 진한 거는 코로나 터지기 전하고 그 다음에 2021년 올해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카드 지출을 좀 줄였다 그러면 이번 델타 환경에서는 지출을 작년만큼은 줄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내려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지출을
작년만큼 이렇게 심하게 지출을 줄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뭐 상당한 경제 좀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급등할 거다라고 이렇게 오늘 재무장관이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오펙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IMF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인플레이션 상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펙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에서는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번 달하고 달라진 건 없는데 일단은 뭐 요즘 들어가지고 다들 아시는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요즘 높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 부분에서 지금 석탄 가격이라든지 뭐 크루드 오일 가격, 원유 가격,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면서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도 이렇게 뭐 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가격 같은 경우도 8월 달하고 9월 달 비교해서 석탄 가격도 거의 한 10% 가까이 9.5%가 상승을 했고 원유 가격도 거의 한 5.7%, 천연가스는 거의 지금 멀미날 정도로 상승이 26%,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8%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9월 달 거니까 9월 달에서 또 10월 달 넘어가면은 지금 현재 10월 달에는 또 더 올라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위기까지 뭐 말 나오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에 어저께 IMF에서 나온 보고서 자료에서 물가 쪽 내용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IMF 전망에서는 상당히 물가에 대해서 잘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만약에 아까 전처럼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크게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베이스라인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가가 에너지 위기가 없고 잘 넘긴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줄어들어서 2022년, 2023년 이렇게 쭉 넘어가면 거의 한 2% 정도에 안착하는 게 한 중간값 정도 될 것 같아요. 절사 평균이니까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올라가 갖고 한 1.9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도 2021년 하반기 정도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쭉 안정화가 되면서 2023년부터 다시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뭐 한 4% 정도는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최악의 경우,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 갖고 앞으로 이제 12개월 동안 고물가를 좀 경험하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요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올라오는데 한 4.8%, 예, 4.8% 정도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가 정점이 아니고 정점이 한 6개월 정도 더 미뤄져 가지고 2022년 중반기 정도 돼야지 고점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에너지 위기가 계속 가고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가가 고물가를 좀 경험할 것 같다. 근데 이 선진국도 요만큼인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8.5%.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브라질에서 물가가 8% 정도 가지 않았었나요? 8% 정도 넘어가니까 금리 인상을 0.75%를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물가가 안 잡히니까 또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이런 고물가를 닥치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IMF에서는 물가 인플레이션을 빨리 긴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매우 매우 불확실성하니 대응을 긴축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 정말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만약에 치달은다 그러면 이게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고물가가 거의 한 12% 정도,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정말 에너지 위기 플러스 뭐 정책 대응도 안 해.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아무튼 결론 나온 거를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병목 현상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회복이 전례 없는 특성으로 인해 공급이 가속화되는 수요를 따라잡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의 중앙은행 목표를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해 나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인 조사는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 모두에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을 암시하지만 기준선에서 2022년 중반까지 팬데믹 이전으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회복의 알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잘 잡히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2021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2022년 중반까지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평가는 회복의 알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강력한 상승은 부문별 충격 지속, 조율의 기대로 특정 지어지는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시사합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더 지속적인 공급 차질과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 또는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통화 가치 하락, 그리고 식품 가격 압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첫째,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억제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둘째는 사례 연구는 강력한 정책 조치가 종종 인플레이션과 인플레 기대치를 낮추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호주는 조금 깜깜무소식이죠. 아무래도 락다운에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는 물가 상승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번 듯한 모양새입니다. 셋째, 정책 이반자들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을성 있게 행동하는 것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디앵커링의 조짐을 보일 경우 신속하게 행동할 준비를 하는 것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앵커링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막 와요. 인플레이션 바람이 굉장히 거셉니다. 요 앵커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요 앵커가 이제 부러졌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벽이 앵커가 이렇게 있는데 무너질 것 같으면 미리미리 다른 앵커를 대든가 긴축을 좀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번째, 전망의 주요 특징은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심지어는 선진국 내에서도 국가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다음 고용지표 나온 거 빠르게 좀 보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고용 상황은 확실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충격을 여실히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9월달에 1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인 파트타임 일자리가 16만 4천 700개가 사라졌는데요.
풀타임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26,7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미국에서도 좀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노동 참여율이 호주에서도 15개월 내에 최저점으로 64.5%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3만 개 정도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떠났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업률은 4.6%를 기록을 했고요. 다행인 거는 노동 시간이 0.9% 정도 상승을 해서 코로나 터지기 이전 수준인 2020년 3월 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좀 괄목할 만한 게 여전히 락다운 환경에 있는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요번 일자리 손실에 가장 크게 이끌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12만 2,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네요. 요즘에 또 핫한 퀸즐랜드주에서는 3만 800개의 일자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서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8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나오네요. 강력하게 락다운을 하는 주면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잡아내고 있는 서호주라든지 퀸즐랜드주가 현재 호주 경제를 상당히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스콧 모리슨 총리나 뭐 재무장관 그리고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까지 퀴즐랜드 주하고 서호주한테 국경봉쇄 빨리 풀어라 이렇게 쪼우는데 사실상 현재 호주 경제를 좀 잘 이끌어주고 있는 주는 퀸즐랜드 주하고 서호주가 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칭찬을 좀 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져요. 오늘 재무장관인 조시 프라이덴버그는 고용시장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얘들아, 피치가 말이야. 신용평가사 피치죠. 피치가 말이야, 우리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트리플 A 계속 유지시켜 준대. 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뭐 호주 경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기업들이 시동 걸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거고 IMF라든지 뭐 오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뭐 경제 전망 나온 걸 이제 보니까요.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좀 하향 조정되면서 거기다 이제 고물가를 좀 우려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예상으로는 약간 좀 시장 컨센서스하고는 좀 안 맞지만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